한 곱이 넘었더니 또 한 곱이 있다고 또 다른 경악스러운 강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곳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21일입니다. 대구의 한 동네에서 잔혹한 범죄가 발생했는데요. 피해자의 긴박했던 상황이 역시 영상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한 여성이 골목길을 돌아서 다급하게 달려옵니다. 배를 움켜쥔 여성의 그 옷이 피로 흥건하게 있는 상태였는데요. 어머, 저기 짙은 색이 다 지금 피라는 거예요? 네, 어머.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여성이 달려간 골목을 따라서 핏자국이 바닥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상태입니다. 어머, 세상에. 골목을 따라서 계속해서 뛰어가던 여성은요. 골목 끝쪽에 이발소로 들어갔고 곧이어 구급차가 이렇게 도착을 합니다. 어허. 대체 이 여성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저 CCTV 상황만 봐도 그리고 저 피해 여성의 지금 옷차림 상황만 봐도 뭔가 좀 긴박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하정현 평론가님. 예, 근데 이제 전날 자체는 평소와 다름없던 평화로운 하루였었는데 전날 아침에 이제 피해 여성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가족들이랑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면서 강냉이를 나눠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런 특이한 상황이 없었는데 네. 갑자기 그때 60대 남성이 여성을 향해 다가오더니 욕설을 하면서 품에 있던 흉기를 꺼내서 어머나. 여성을 향해서 두 차례 휘둘렀다고 합니다. 세상에. 불시에 공격을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여성이 막 피를 흘리면서 어머나. 50m 가량 떨어진 이발소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아. 그 이발소에는 가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그 가족의 피해 여성의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여성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사건 발생 6일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사망했다고요? 저 피해를 당하고 흉기 공격을 당한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잃게 된, 가족을 잃게 된 심경은 어떨까요? 이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가다가 신발도 신고 계셨는데 신발도 막 벗겨지고 이래가지고 그게 복부 쪽에서 발 밑에까지 다리까지 피가 다 흘러내린 거죠, 심하게. 그래서 그렇게 혈흔이 찍힌 거고요. 보건 결과는 제가 직접 가서 기다려서 전달을 받았을 때 조금 더 충격을 받고 화가 난 게 건장한 사람이 이 정도로 찔렸어도 생명에 지장이 생겼다. 그런 소리 듣고 더 화가 나고 뭐 다들 많이 울고 그랬죠. 지금 보세요. 보고도 듣고도 지금 믿기지가 않는 게 저런 지금 백주에 지금 보세요. 주변에 어두컴컴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 평소처럼 생활하다가 갑자기 불시에 공격을 당해서 전이한 병원 대체 저 흉기를 무차별 휘두른 저 사람은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이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흉기를 휘두른 남성과 피해를 입은 여성은요, 40년이나 되는 이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더군다나 이 피해를 입은 여성이 굉장히 그래도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양 집의 첫째 자녀끼리 동갑입니다. 그럼 왜 자녀 놓고 이제 도란도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이 피해 여성이 그쪽 집에서 경조사가 있으면 경조사도 챙기려고 하고 또 이 가해자 남성의 부인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건데 이 60대 남성은 어떻게 했느냐? 피해 여성을 공격한 후에 잠시 자리를 떠난 듯 하다가 집으로 들어가서 흉기를 숨기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격을 받았고요. 경찰에 의해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아니,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40년 동안 가깝게 알고 지낸 이웃인데 이런 일을 벌인다고요? 박성배 변호사님, 대체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엔 대체 무슨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피의자가 진술한 범행 동기는 먼지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뭐라고요? 5개월 전에 피해자 집 앞 담벼락에서 피의자가 자동차 매트를 턴 적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놓고 지내는 주택 특성상 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8, 90대 부모님이 함께 거주 중이니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피해자가 딸에게 하소연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피의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간섭하고 매트 터는 문제로 다퉜다. 아침 일찍 술을 마셔서 많이 취했고 쌓여있던 게 있어서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보세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게 몇 달 전에 있었던 그 갈등이
원인이 됐다는 게 이거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도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 달의 일이었거든요. 네. 게다가 이 일은 차량용 매트 터는 거 그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이웃 간에 부탁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간섭이었고 이게 기분 나빴다는 겁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 먼지털이로 인한 갈등을 겪은 후로부터 사건 당일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넉 달이 이미 지난 후였고요. 이 넉 달 동안 뭐 그간에 불만 상황을 토로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불만이 있었는지도 알 길이 없었던 거죠. 어머나. 심지어 사건 당일 범행 직전에도요. 가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다가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여성은요.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듣고도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박성배 변호사님, 그야말로 지금 피해자의 그 집은 보세요. 지금 이 일로 피해자는 지금 사망했고 그 가족들은 지금 너무너무 심적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저 가해자 어떤 형벌을 내려야 됩니까? 말 그대로 피해자의 가정은 이 일로 풍비박산입니다. 특히 피해자 아들 사건 현장을 다 지켜봤던 90대 할아버지와 80대 할머니에게 차마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충격받으실까 봐. 그러니까 아이고. 피해자가 현재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오는 29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족들 꼭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의 변명을 들어봐도 달리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한 사유, 물론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겠습니다만 달리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으로서 비난 동기 살인 유형으로 보이고 다른 모든 사정을 제쳐두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매우 불량해서 적어도 통상의 살인과 다르게 징역 20년에서 25년 이상은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진짜 재판 과정 지켜볼 거예요. 이거 뭐 이 인간이 범행 당시에 아침부터 술 먹고 있었다 어쨌다 뭐 그 심신미약 주장하고 그럴 텐데 과연 그거 형벌 낮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앞으로 이 형벌 어떻게 내릴지 뉴스파이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